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그 혼란한 정치 이야기를 또 시사 이야기를 해박한 법리적 논리를 바탕으로 술술 풀어주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법대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하나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이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발부 확률 99.9% 이래서 제가 제목까지 그냥 뽑았습니다. 그런데 기각됐죠. 그런데 저는 이 기각이 마지막 0.1%라는 게 뭐냐면은 상당히 그 담당 판사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을 했고, 특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두 가지 영장 기각 사유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하나하고 검찰 쪽에 주는 거 하나하고, 보도자료에 보면은 재질이 안 좋다. 재질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검찰 쪽에 가서 원래 비공개되는 그 원본에 보면은 민정수석이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의의 여신, 법의 최고 이념은 정의입니다. 네. 정의의 여신은 이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거든요. 법원에 있죠. 법원에 그렇죠. 상이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저울이라는 거는 형평성, 예. 과거의 직권 남용들하고 형평성을 따져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칼은 이제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예. 이게 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법부가 보면 저울이 완전히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K재단, 미드재단도 직권 남용인데 그렇죠. 성마하고 이게 포함해가 32년 나왔잖아요. 네. 어떻든 그다음에 양성태 대법원장도 직권 남용인데 실제 재판 개입도 없는데 1년 가까이 구속돼 있고 네. 그다음에 김기춘, 조현선도 블랙리스트 직권 남용으로 실형이 나와 있잖아요. 우병우도 직무유기까지 나와 직무유기를 있고요. 합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합해서 2년 6개월 1심에서 선고받았었죠. 예. 그리고 이제 기무사의 소강훈 참모장 소장이 그러네. 세월호 사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실형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이제 사건과 형평성 저울에 달아보면 이번에 조국 건은 훨씬 이게 저울이 무게가 더 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형평성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칼을 보면요. 결국 이제 범죄가 소명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재질이 안 좋고 그것까지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증거인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조국이가 이제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박형철하고 이제 말을 맞추려고 한 흔적도 있고. 박영철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3인 회의 해서 거기서 결정한 걸로 하자. 그러니까는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감찰 최종 보고서나 서류도 일부 이제 갈아버리자. 이런 데 증거인멸 상황도 있고. 갈아버리자. 범행이 소명되면 당연히 저는 직권남용이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영장 발부가 분명하다. 이래서 제가 99.9라 했는데 결국 이제 판사가요. 결국은 권력이나 여론이나 이런 데 압박에 못 이겨 가지고 상당히 절충해버린. 이 말은 아예 완전히 범죄 소명이나 재질 이것도 안 쓰면 또 이제 자기 양심이나 우파의 비판을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구속하면 또 권력 청와대나 좌파 이런 데 공격을 받으니까 어중간하게 섞어버린 누더기 판결이 돼버린, 좀 심하게 말하면 걸레처럼 누더기에 돼버린. 그렇죠. 이런 데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 돼버린 거예요. 판사의 이념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그때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나중에 검토하는 법원 밖에서 막 집회가 일어났죠. 막 함성을 지르고 집회가 일어나고 하면은 정말 개인이 판사도 개인 아닙니까? 사람인데 끝나고 이거 혹시 영장을 발부했다가 당할 두려움, 신상털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거의 압박이 됐을 겁니다. 그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영장 담당은요 판사들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 있죠. 좀 잘 나가는 분들이 소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영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중앙지법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중요 사건이 오면 너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정치적인 사건들 그리고 이제 가족 신사까지 다 털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성적이 좋은 판사들이 기피하 보니까 그럼 결국 이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이나 약간 이게 정치성이 강한 판사들 있죠. 이분들이 지원을 하니까 지원 중에서 법원장 임명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하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요즘 영장 담당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정치 이념이 좌쪽으로 치우친 이런 판사들이 명재군 같은 너무 이게 많아서 정말 앞으로 큰일입니다. 명재군 판사가 내일 또 31일 날 송병기 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자,
동부지검에 그런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까요? 지금 영장 기각 사유서에 보면은 뭐 부인도 구속돼 있다, 뭐 증거인멸에 도망 염려가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제재는 굉장히 무겁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부지검이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병우도요. 우병우도 이제 그 3번, 3번 만에 구속되고 재청구도 많은데 근데 이번에는 좀 쉽진 않은 게 두 가지 이유인 게 첫째는 이제 다시 재청구하면 박정길 판사한테 가거든요. 다른 얘기 판사한테 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부는. 동부 2명이죠. 근데 박정길 판사는 과거에 그 김원경 환경부 장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유럽 기각식인 오히려 이제 그분은 좌파 성향이고 예. 권덕진은 상대적으로 우파 성향 예.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박정길이가 했으면 그냥 재질이 나쁘고 소명되고 이 말도 뺐을 거예요. 그냥 중대성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게 기각시켰을 텐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기각 사유에 보면 모든 걸 다 써줬잖아. 뭐 범죄가 소명이 안 됐다고 하면 소명을 해가지고 다시 재청구할 텐데 범죄 소명되고 소명됐다. 재질도 안 좋고 법치주의 침해 다 했는데 그러게 중대성이 좀 약하다. 검찰로서 새롭게 할 게 없네. 네, 증거인멸에 도저히 우리 없다. 예. 이래버리니까 검찰이 뭐 새로운 증거를 좀 해도 예. 어차피 옛날에도 소명됐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판사 2명이 다른 판결하면 또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불구속으로 결국 이제 기소하고 오히려 이제 그 백운우하고 있잖아요. 이 백운우 예.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백운우가 통보하면서 압력이 됐으니까 이런 이제 그 백운우도 추가로 기소하는 거 이런 이제 그 수사가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야, 요즘 보면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면은 판사들이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영장 전담 판사도 그렇지만은 뭐 다른 사건 다루는 그 판결들을 보면은 판사가 정치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판사 그 영장 이번에 기각한 판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는데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판사가 일단은 유무죄를 판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판사가 1차 이 판단을 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이 구속영장을 보고 또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다 들어보고 변호인 들어보고 조국한테도 들어보고 검찰한테 들어보고 판단한 거잖아요. 예. 이거 국정농단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게 국정농단이고 아니 그 국가기능 공정한 행사 저해 이거는 최순실 그 게이트 때 그 국정농단의 논거가 된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 오히려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봐가지고 오히려 이제 기각하는 논거로 삼았는데 저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요 오히려 이게 엄하게 처벌해야죠. 그럼요. 민정수석이라는 게 법을 집행하고 따지고 보면 이게 완전히 정권의 그 어떤 이게 파수꾼처럼 다른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이게 민정수석이잖아. 근데 본인이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죠. 후퇴시켰다는 거죠. 오히려 본인이 그것도 이게 친문 실세들 있잖아요. 김경수나 윤건영이나 청정도 이런 청탁을 받고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4,950만 원이나 받은 재질이 명백하게 안 좋은 사람을 명예퇴직까지 시켜주지 않습니까? 명퇴까지.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에 부산시장까지 영전이 됐잖아요. 이렇다면 정말 저는 다른 공무원보다 오히려 이게 법을 집행한 민정수석이 어긴 거는 가중처벌 사유란 말이에요. 감경 사유가 아니고. 근데 법원은 거꾸로 오히려 이제 최순실 같은 사인은 이게 좀 선처가 필요하지만 민정수석은 더 엄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최순실은 지금 20년이 넘게 그 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그래서 이제 그 저울이 고장난 판결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기각 사유서에 보면은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서도 뭐 국정농단에 가까운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도 개인의 뭐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것은 결국은 조국은 깃털이고 몸통이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던데요. 그렇죠. 본인 사익을 취한 게 아니고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은 도구로 쓰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유재수하고요. 조국이는 이제 사실상 일면식도 없죠. 없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국이도 감찰을 지시했고 아마 4번 가까이 보고를 이렇게 받았죠. 그게 최종 보고인지 중간 보고인지는 서로 다퉜지만 그래서 조국이 되게 처음에는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대표적으로 이제 청경더위가 피하 구별도 못하느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국이 말로는 뭐 백원우나 박형철 통해서 청탁 전화가 왔고 친문들의 청탁을 했다. 그다음에 박형철 말로는 조국이도 직접 전화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했고 이런 이제 그 따져보면 조국이가 할 말은 내가 이게 처음부터 봐주려고 한 게 아니고 친문 시세를 청탁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런 변명인데 이것도요.
이것도 이게 오히려 가중 사유죠. 그렇죠. 이게 왜 강경 사유가 됩니까? 본인이 그러면 이게 범행을 알면서도 실세들 때문에 따라간 거죠. 자기가 법을 어긴 거니까 저는 이게 그것도 왜 그게 감경 사유가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오히려 가중 사유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것을 일단 그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이고 이제 법원에서 다시 이제 다툴 텐데요. 자, 지금 세 가지 조국의 크게 세 갈래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감찰 무마도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있는데 제일 먼저 수사가 된 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가족 비리였죠. 그런데 그 가족 비리 수사를 영장 청구 없이 뭐 불구속으로 이번 주 중에 하려고 한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그거 보면은 가족 비리가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사모펀드 뭐 뇌물죄 의혹도 있고 입시 비리 있고 증거 은닉 뭐 다 있는데 이것을 그 영장조차도 청구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게 문제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역풍이 부는 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용두 3위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또는 이제 그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울리도록 온 나라가 4, 5개월 동안 두 조각이 나서 떠들었는데 결국 이 지새끼 한 마리처럼 불구속이 뭐냐 이런 게 역풍도 부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혐의가 뇌물이거든요. 뇌물이죠. 뇌물이 이제 공장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그 핵심이고요. 아마 이제 검찰에서 막판까지 뇌물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고민하는 게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아직은 왜 그러냐면 이게 뇌물이 돼버리면 WFM 주식을 싸게 뭐 한 1억 몇천 정도 싸게 줬다. 이런 경우에 ATM기로 4천인지 5천인지 보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민정수석의 어떤 지위 때문에 뇌물을 주면 뇌물은 이제 1억만 넘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저는 뇌물죄를 WFM은 뇌물로 보고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원의 그 장학금 있죠. 노환중 이분도 그 자기 사재 털어서 부산 의료원장 자리. 그것도 이게 일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6학기 주서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이게 뇌물로 본다면 그러면 이게 당연히 영장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그 검찰에서 막판까지 뇌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지금 뇌물 부분이 그게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을 공장에 여더라도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영장은 하루 만에 영장을 심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정적인 스모킹 한 방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재판을 6개월 동안 하다 보면 조금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총장도 고민하겠지만 일단 뇌물을 넣냐 마느냐. 뇌물이 핵심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넣더라도 결국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약간이라도 있다면 영장보다는 차라리 재판가 가지고 왜? 불구속이라서 무죄는 아니니까 재판 가면 6개월 동안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으로 가닥은 잡으면서 저는 뇌물은 추가해야만 그래야만 되지. 뇌물까지 빼버리면 진짜 이게 용두삼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물이 내관이고 뇌물을 적시를 하면 범법 혐의 적시를 하면은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장을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뇌물은 공수처 이어가지고 본안에 가서 계속 재판에 다투가지고 입증하면 그럼 이게 마지막에 선고할 때는 징역 5년은 넘는단 말이에요. 뇌물이. 일단 뇌물을 빼서는 안 된다. 공장에. 그건 넣더라도 약간이라도 다툼이 있으면 뭐 불구속을 하더라도 뇌물이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조민 그 딸 조민도 이번에 기소가 되겠죠. 아무래도 정경심 씨 그 입시 비리 의혹에 그 사문서 행사한 혐의로 공범으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기소. 조민은 이제 최근에 그 성균관대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교수 아버지하고 딸이 이제 했는데 같이 기소한 이런 데 예도 있고요. 뭐 정윤아만 보더라도요. 정윤아는 이게 영장만 3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덴마크에서 범죄 인도해가지고 이런 데 그 선례도 있고요. 조민은 이제 이미 공장에 공범돼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도 원래는 이게 인권법센터 행사하고 있는데 아들하고 아마 이제 조국이 어머니 정도. 그다음에 그 원래는 정경심이 동생이 있죠. 처남이죠. 처남. 정광보 처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일을 많이 했거든요. 뭐 WFM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근데 차명으로 집에다가 주식 갖다 놓고 보관도 하고. 갖다 놓고. 그렇죠. 근데 이 정광보 처남하고 아마 아들하고 어머니는 좀 빼주고 딸 이제 조민이 있잖아요. 딸은 이게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온 가족이 지금 뭐 오촌 조카, 부인, 동생 다 구속돼 있고 또 딸 뭐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렇게 한데 또 하나 더 남았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요. 그러니까
지금 송병기 내일 10시 30분에 영장 실질심사 받는데 송병기 그 구속영장에 보면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백원우, 이광철, 문모 행정관 다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민정수석이었던 그 위에 제일 위에 뒷자리에 있었던 조국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저는 세계 보려 우리 3대 국정농단하고 그다음에 신라젠까지 뭐 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우리들 병원도 있잖아요. 이 중에 조국이 것만 세 개를 보면요. 항상 저는 개인 비리가 낮고 그다음에 높은 게 유재수 감찰 비리고요. 그다음에 가장 무거운 게 있죠. 가장 무거운 게 저는 송철호 선거농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세 가지 조국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 또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그 송병기는요. 진짜 된다 봐요. 왜 그러냐면 명재건이기 때문에 명재건이기 때문에 기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명재건이가 이거 기각하면 판사 생활 앞으로 하겠어요? 지금 이게 명재건 때문에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떠들고 있는데 본인이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본인이 이것까지 기각하면 과연 이게 판사 생활 앞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명재건이가 송병기 정도는 왜냐면 이게 완전히 권력의 실세는 아니고 송병기 정도는 꼬리 자르기로 얼마든지 잘라버리 되거든. 그러니까 송병기에게 구속영장 발부한다고 해서 뭐 아무 정권에 문제도 없잖아. 친문 네티즌들이 막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송병기는 이제 이미 버린 카드고 깃털 중에 깃털이잖아요. 송병기 혐의는요. 그 원래 송철호 사건이 세 가지 지금 분야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임동호를 친해가지고요. 송철호를 단일 후보 만들어준 거 있죠. 교통정리하고 요거 하나. 그러니까 저기 후보 매수. 그렇죠. 후보 거기에는 송병기는 빠져 있어요. 송병기 혐의는 나머지 두 개 있잖아. 이 후보 매수. 첩보. 후보 매수는 청와대 임종석, 그렇죠. 정무수석 이렇게 뭐 임종석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송병기 혐의는 김기현 죽이기 첩보를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에 보낸 거 있잖아. 하명수사 해달라. 민정.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공약 있잖아요. 공약. 김기현 공약은 뭉개고 장한석. 송철호 공약만 좀 이게 하나 협의했잖아 청와대하고. 장한석 그 선임 행정관 민주당 출신 만나서 협의했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혐의가 송병기인데 이 송병기는 이번에 뭐 자기 핸드폰이 도청당했다고 막 저기 검찰 공격하다 보니까 후배 그 핸드폰 차명처럼 후배 거 쓴 거 자동 녹음된 게 이미 제출됐잖아요. 이런 게 녹음이 결정적인 게 자기가 녹화한 게 자기는 도청이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 녹음이 녹고요. 그다음에 제2의 안중근 수첩이라고 하는 자기 업무 일지 이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증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마 송병기는 뭐 저는 근데 이거는 뭐 구속되고 그다음에 결국 중요한 게 그 위에 있잖아요. 한병도 그다음에 며칠 전에 백운우 했죠. 결국 이제 그 하명수사는 백운우 그다음에 그 한병도 그다음에 황운하 있잖아. 황운하. 이 실무 3명 있죠. 이 3명까지는 지금 정식 피해자 입건돼 가지고 하고 요까지는 검찰이 저는 기소는 뭐 요까지는 거의 100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선 있잖아요. 그 위에선 임종석이라든지 이호철 이는 어떻게 될까? 그 위선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임종석, 이호철이 제일 끝인가요? 문재인은 이제 일단 있으니까 끝이지. 몸통은 문재인 때문이지만 아마 송철호까지는 왜냐면 이게 송철호는 소환 안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수혜자가 송철호잖아. 오늘도 이게 뭐 저번 눈이 쪄보니까 송철호 옛날에 뭐 눈이 오는데 자꾸 썰어봤자 눈이 또 쌓이니까 해명 안 하겠다. 본인 침묵을 지키지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눈이요. 조금 이게 쌓이면 엄청난 무게가 되기 때문에 정권 본인도 이게 파묻어버릴 수 있는 송철호까지는 가고 문재인은 이제 그 정권이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임종석, 이호철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하기에 면목이 없으니 그전에 8번이나 뭐 떨어지고 했으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을 시켜서 자네가 대신 좀 출마를 권유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마 상식적으로라면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 한번 출마하시라고 해. 그리고 그전에는 야당일 때 뭐 우리가 힘이 없었지만 여당이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왜 수단을 가지고는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송철호와 다른 아는 사람들도 많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후보 매수 뭐 이런 수단을 갖고는 비서실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그리고 또 만약에 대통령이 그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이 들을 때 대통령이 저 친구 좀 권유해 그러면 그냥 가서 대통령이 출마하랍니다 하고 끝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게 바로 묵시적 지시라 말이죠. 이런 게 묵시적인 지시에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알아서 말씀처럼 하시는 거고 저도 이게 한마디 하면요. 조국이 뭐 구속만 안 된 것뿐이지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동양대 정경심이 그 비리가 통보됐어요. 동양대에서 예. 징계위원회 해부하면 예. 정경심이 해임 아니면 파면될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조국이 불구속 기소돼도요. 예. 집행유예만 받아도 서울대 교수 파면입니다. 예. 그럼 연금 모두 안 놓죠? 예. 그다음에 조민이 기소되면요. 결국 이제 부산대 의전은 퇴학 처분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다음에 뭐 동생부터 전부 구속돼 있고요. 본인 구속만 부인 때문에 정경심 때문에 저는 안 됐다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경심이가 보석 청구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판사가 해준 것처럼 해도 네. 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구속돼야 되겠다. 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스갯 농담 한마디 하면 조국이 기각을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김정숙이래. 왜? 왜요? 부부 구속 안 하는 관련을 남겼으니까. 문제는 이 구속된 부부 구속은 김정숙이가 제일 좋아한다. 이런 게 농담으로 네, 제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우리 뭐 저기 정권이 항상 정권이 끝나면은 뭐 퇴임한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도록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상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가 다 마무리됐는데 내리면 올해가 마무리됐는데 여전히 조국이 국민들의 이 좀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 화를 돋우고 뭐 그런 상황 같아요. 내년에는 좀 깔끔하게 조국 문제도 좀 해결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서정욱 변호사의 보따리였습니다.